안녕하십니까 누베블리 TV입니다. 2023년 11월 21일 오늘의 장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배축복님, 채채님, 그리고 정은수님, 그리고 A업글님, 기똥찬님, 분할매수매도님, 정도현님, 베스트천사님, JH리님, 그리고 반드시님, 산친구님, 사랑이님, 오늘 많이들 와 계셨네요. 네, 오늘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오늘 시장 보면서, 네, 고민구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살펴보면서, 계속 이제 미 증시를 따라서 한국 시장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있는 거 아시나요? 아마 내일 새벽쯤 발표가 날 텐데, 그리고 오늘 밤 FOMC도 있죠. 그래서 FOMC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뭐 일부 반도체 섹터들의 단기적인 뭐 변동성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FOMC에서 어떤 뭐 비둘기파 발언, 매파 발언 어떤 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종료하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제 금리를 인상을 종료하고 곧바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자금이 과하게 유입되면서 거품이 형성되고 결국은 증시가 무너지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은 더 하지 않더라도 계속 립 서비스로 연준에서는 아직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계속 뭐 고용이랑 지표들을 참고해서 물가를 참고해서 뭐 결정을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갖고 너무 거품이 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죠. 오늘 FOMC에서 연준은 좀 매파적 발언을 좀 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서 미증시도 일부 오늘은 좀 쉬어간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밑에를 보더라도 뭐 S&P 500이나 나스닥 이 두 가지만 봐도 일단 과열권에 있어요. 과열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반등도 충분히 이제 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시장은 오늘 어땠는지 보면 코스피가 전일 대비 0.77% 상승한 2,510포인트, 코스닥은 0.48% 상승한 817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전일 대비 0.19% 하락한 1289원으로 전일 이제 환율을 보니까 엔화가 전일 대비 좀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강사를 따라서 위안화 그리고 원화까지도 동반 강세를 보여준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에 따라 좀 원화 환율 역시도 1289원까지 좀 하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내년에 이제 해외여행을 생각하고 있어서 한 1250원대쯤 되면 저는 뭐 부담 없이 미리 그냥 달러를 좀 뭐 사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 투자 목적보다는 뭐 여행 목적으로 좀 미리 사뒀다가 뭐 환율 더 빠지면 어 1200원까지 가고 막 1100원까지 가면 조금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여행 가서 쓸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상관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외국인 기관 여전히 코스피를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외국인 기관 오늘 코스피를 3,500 그리고 1,1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홀로 154억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시장,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예탁금 자체가 뭐 이전처럼 높지가 않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높다라는 말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파워가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예탁금이 적다는 말은 생각보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코인들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난 주식 안 하고 코인 할래 하고 코인으로 가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개인의 힘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는 상승하고 코스피 코스닥이 과열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환율까지도 워낙 강세를 띠면 외국인들의 또 환차익을 노리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니까 미국 증시도 이제 슬슬
그리드 쪽으로 탐욕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저희가 보는 이 매매일지 지표랑 이것도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주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반짝 공매도 수혜주들이 아니라 진짜 공매도 수혜주 금지 수혜주들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셀트리온도 옛날부터 공매도에 좀 시달렸던 종목인데, 보면 네, 셀트리온이 지금 이렇게 해가 뜨고 나서 해가 뜨면서 단기적인 저점을 잡아줬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 몇 퍼센트 올라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구간까지 30%. 셀트리온이 지금 31% 상승을 했습니다.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가 가장 바닥이었고요. 합병 성사 시점부터 공매도 금지 이슈, 그리고 나서도 연이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고점, 지금 단기적인 정고점, 이 구간 지금 있는데 17만 9천 원까지 올 수 있는지는 뭐 봐야겠으나 이 기세로면 뭐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반등하다가 슬슬 여기 과열권에 오는지 혹은 여기서 B 신호가 뜨지 않는지 한번 체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이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저항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유지하는 모습이고, 여기 반짝 돌파가 아니라 돌파하고 내일 시가도 이 위에서 형성이 되고, 여기서 횡보를 하든 아니면 그대로 우상향 추세를 하든 자리 자체는 이 위에서 머무르는 흐름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고점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저항 구간까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8% 상승하면서 이전에 이 힘들게 만들었던 이 하락폭을 다 극복을 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아마 저희 분리TV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과거에 한 이런 구간, 이 박스권 구간에서 매수했다가 물리신 분들도 이제 얼추 슬슬 수익권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런 해가 뜨는 자리에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91,360원 일단 이 자리에서 일부라도 뭐 비중이 뭐 10%든 20%든 30%든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쭉쭉 가는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셀트리온과 관련돼서 존 호재가 들릴수록 아마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크게 움직일 확률이 높죠. 그렇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5%대 상승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테오젠이 여기 상승했을 때 수급봉 뜬 자리에서 분명히 상승하긴 했는데 자리가 애매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본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조정을 준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 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할 만한 자리였고, 오늘 이제 5%대 상승은 뭐 180억대 매출액 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알테오젠의 매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매각과 관련된 이제 기사를 오늘 좀 보면, 일단 머크가 지금 알테오젠과 계속 매각 논의가 오가고 있고요. 지금 매각 논의는 머크 측은 약 1조 원을 제시했고, 알테오젠 측은 매각 희망 가격을 1조 3천억 수준으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기한은 올해 11월 말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11월 말이면 지금 월말까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지금 보면 19일 종가, 이 당시 기준 알테오젠 시총은 4조 원에 임박했는데 이를 기준 25% 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더 높게 책정한 셈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알테오젠이 제시한 가격은 13만 원, 머크가 제시한 가격은 약 10만 원 선이다 라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누구가 원하는 대로 될까를 갖다가 우리는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머크는 이 알테오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꼭 필요한 상황이고, 알테오젠의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지금 매각을 안 해도 나는 뭐 나중에 또 매각해도 돼. 어차피 우리 회사는 또 밸류에이션 더 비싸질 거고 성장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또 대주주 측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급한 건 알테오젠이 아니다, 머크다. 그래서
대주주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하더라고요. 뭐 마음만 먹으면 당장 다음 주라도 뭐 계약 마무리할 수 있는데 아직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뭐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제 머크가 이 알테오젠이 제시한 가격을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죠. 뭐 그렇게 되면 지금 알테오젠의 제시한 가격이 주당 13만 원인데 음, 지금 7만 1,7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도 거의 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했는데, 물론 이거는 대주주의 프리미엄을 갖다가 적용한 가격이다. 그래서 물론 주가가 무조건 12만, 뭐 13만 원까지 간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 머크의 매각이 현실화되고 매각가가 높게 책정될수록 알테오젠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슈팅이 나왔을 때는 여기 정고점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시장에서도 이런 거를 생각해서 이게 밀리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그리고 이렇게 물량이 털리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빠진다라고 하거나 그런 이슈는 없는 것 같고 당장은 이 알테오젠의 매각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각이 된다는 전제 하에는 알테오젠이 여기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한 생각은 그렇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종목들 한번 보면 JYP가 진영 자신감에 반등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경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 회사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엔터주 투자 심리가 이틀째 살아나고 있다. 일시적인 반등이 그칠지 저가 매수 기회일지 관심이 커진다. 라고 나와 있죠. 어떻게 이제 언급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윳돈만 있으면 무조건 JYP 엔터 주식을 산다. 제 생각엔 지금이다. 개인 재산이 없는 게 정말 한이다. 라고 뭐 얘기를 했네요. 뭐 이거는 대표이사라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회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확신을 갖고 사업을 해도 잘 될지 말지인데 이런 얘기까지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떠나서는 그냥 엔터주들도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의 관점이 아니라 뭐 주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번 시세를 줬으니까 쉬어가는 흐름은 당연한 거고 그 쉬어가는 흐름이 언제쯤 이제 끊길까를 놓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 어, 제 생각에는 지금 JYP는 여기 95,700원 이 구간을 살려줘야 되는 자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세선 자체는 이때도 돌려줘야 되는 자리에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추세 돌파하지 못하면 JYP는 뭐 추가 하락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JYP의 반등과 함께 한 번 더 반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기업이 이 하이브가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하이브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저 지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지지 구간에서 버텨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틀 전에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일단 이거래일째는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지켜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하이브 역시도 이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세를 돌파하면 엔터주에 대한 투심도 다시 살아날 거고 트레이더들과 함께 투자자들의 그런 투자가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싸게 산다면 하이브가 어, 지금 자리인데 근데 아직 추세가 돌파라는 걸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돌파를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라고 전 얘기를 했던 거고요. 돌파를 하더라도 바로 수직으로 막 상승한다 그런 건 아니고 돌파해도 눌림목은 충분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돌파했다가 이렇게 눌림목 줬다가 뭐 다시 가거나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런 하이브 같은 기업들 그리고 JYP 이런 같은 흐름이고 SM이랑 여기도 보면 추세는 다 하락이에요. 그래서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 전 개인적으로 엔터주는 좋은 얘기가 나와도 굳이 안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조금 살펴보면 일단 기아, 현대차 이 친구들도 이제 반등을 좀 했다가 지금 쉬어가는 흐름이고 기아는 단기 추세를 꺾으려는 자리에 있는데 여기가 지난번에 저항에 걸렸던 자리죠.
이런 구간들이 여기 예전에 걸렸고 여기서 한 번 더 못 올라온 자리인데 일단 여기서 한번 숨 고르게 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4분기 실적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인데 아마 4분기 실적 때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들 주들의 실적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환율에 대한 환차익보다는 뭐 그 미국의 자동차 노조들이 좀 파업을 하고 이제 했던 시기가 4분기니까 물론 그때 이제 차량 수급이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아마 현대차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 올해 이제 마무리를 잘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주들도 만약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면 좀 쉬었다가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바닥 자리가 결국은 이런 자리인데 다시 이 자리에 올지 모르겠어요. 온다면 여기가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겠으나 이 바닥 자리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쪽만 볼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여기는 뭐별 지금 별다른 반응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너무 크게 급등락만 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만 유지해주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0.12% 하락했는데 상승 흔봉이네요. 뭐 이것 자체는 나쁜 흐름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이 추세 유지해 주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추세가 꺾였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반등을 하면 두산 로보틱스 또 함께 반등하는지 봐야 되는데 사실 뭐 두산 로보틱스가 더 강하죠. 사실상 로봇주 안에선 대장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슈팅이 나오거나 급등할수록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월 5일에 상장을 했고 다음 달 12월 5일인가요? 아, 내년 1월 5일. 내년 1월 5일이 되면 이때 3개월 확약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상위 종목들 몇 가지 종목들만 저희가 쭉 봤고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까지 볼게요. 하이닉스 보면 하이닉스는 이 추세를 여전히 살려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박스권 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추세가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이렇게 그릴 수 있나요? 이렇게 추세를 그린다라고 얘기했었고 추세 상단에서 지금 B 모양이 떠서 살짝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B가 떴는데도 급하게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쉬어가면 여기서 기간 조정 좀 받다가 이평선 밟고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쉬는 동안 삼성전자가 어느덧 이제 상단까지 왔습니다. 네, 이 자리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막혔던 자리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고점에서 여러 번 막혔던 자리고 그래서 여기를 한 번만에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돌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건 또 수급적인 논리도 따져야 되다 보니까 어, 조금 봐야 된다라고 얘기는 한 거고 지금 당장 돌파를 못하면 살짝 눌렸다가 돌파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돌파를 못하더라도 지켜줘야 되는 자리는 저는 이 박스권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박스권이 깨지면 삼성전자는 이 아래 구간도 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3,300원 오늘 터치만 했습니다. 터치만 했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지수도 살짝 조정을 함께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리 리포트 종목 중에서는 인벤티지 랩이 14% 급등했는데 인벤티지 랩은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급등했습니다. 어제 윗꼬리를 갖다가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 캔들 두 개가 의미하는 거는
이전에 쌓여있던 매물을 갖다가 소화하지 못하고 밀렸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 매물을 잡아먹고 올랐다라고 판단함으로써 일단 인벤티지 랩은 바닥이 잡혔고 다시 반등할 준비가 마쳤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캔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캔들은 결국 수급이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건데 저렇게 만들어진 수급이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다시 위고비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고 내년에도 아마 비만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핫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인벤티지 랩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움직이면서 다른 비만 치료제들도 한번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인벤티지 랩이 오늘 상승했던 이 위고비 성분 비만 당뇨 치료제 이제 라이센싱 아웃 얘기가 있어서 이걸로 이제 올라왔던 거고 논의가 같다는 거지 뭐가 확정되거나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인성 정보가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사실 저희가 예전에 이런 데서 보고서 썼다가 충분히 시세를 주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했던 종목이고 이제는 다시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이 바닥 안으로 내려오면 어, 다시 지켜볼 때가 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성 정보는 이전 박스권과 같은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이전 박스권보다 한 단계 위층의 박스권 오히려 여기 가격대로 치면 2,410원과 2,845원의 박스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한 번만의 추세 돌파가 어, 나올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릴지 봐야겠으나 저는 바로 급격한 돌파보다는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움직임 자체는 이렇게 보면 추세를 갭으로 그냥 뜬 거거든요. 갭으로 띄었는데 아직 장기 평선 돌파까지는 조금 섣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산업. 부산 산업은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주로 지금 몇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가 일주일 남았다 보니까 이제 부산 엑스포 관련주들의 이제 매집 이후 움직임이 점점점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투표 결과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크게 날뛸 변동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까지가 위에 박스권이고 이렇게가 아래 박스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부산 산업도 이제 보고서 나오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 있는데 근데 아직 이 추세 자체가 완벽히 돌렸다라고 보기는 이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가 뜨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충분한 매집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한다면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생겼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부산 엑스포 안에 그 부산 엑스포가 유치되는지 결정되기 전에 한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부산 산업은 여기 짧게 한 59,000원이 손절 라인인데 오늘 안 올랐으면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올라서 이거는 조금 그 부분 아쉽지만 이번에 추세가 바뀌는지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세만 바뀌더라도 부산 산업 한번 움직이는 거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지니티스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런 반도체 트러블과 관련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니티스도 바닥에서부터 계속 이제 꼬리가 달리고 이제 방향성을 한번 바꾸려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 자체는 완전히 강하게 돌파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돌파하고 방향성도 돌려 위로 이제 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돌파했다고 추세가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보긴 힘들고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 이제 지니틱스의 방향성이 바뀌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블리리포트 종목들, 오늘 움직인 종목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간 업종 앤 테마 캘린더를 살펴보면 오늘의 주요 키워드는 정치인, 인맥 정책, 그리고 토큰 증권, 자율중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어서 한동훈 관련주들이 또 한바탕 날뛰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어제보다 어제는 이제 상승이었다라면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을 했으나 대부분 음봉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DTNC는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친구 빼고는 대부분 좀 조정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뭐 새로운 뉴스 나온 거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어, 이 비자 정책 발표 얘기가 있었고 뭐 동훈 여지도가 나왔다. 요거 근데 신박한 것 같아요. 보면 한동훈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면서 일정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 동훈 여지도가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걸 추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좀 전 놀랐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일정을 갖다가 다 하나하나 확인해서 관련돼서 관련주를 엮어서 볼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주가 지금 정책주는 사실 저는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진짜 정책주는 국회의원 출마를 얘기하고 공식화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정책을 밀겠습니다 하는 게 대표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정책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어제 움직였던 저출산 그리고 마약 이민 이제 이런 친구들보다는 교육 정책주가 많이 움직였다. 교육이 왜 움직였냐 하니 일단 그 이민을 오면 한국어를 또 가르쳐야 되는데 이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결국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주다. 근데 교육주 안에서 비상교육이 한국어 교육에 강점을 보이는 업체니까 비상교육이 한동훈 관련 정책주네라고 하면서 오늘은 상한가를 간 걸로 압니다. 그래서 비상교육이 다른 교육주 대비 강했었고 교육주들은 비상교육이 가니까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주들 지금 한번 쭉 살펴볼게요. 일단 기존 대장주들 파스네 오늘 1.68% 하락했고 최근 한동훈 관련해서 부각될 때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점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해서 보면 47%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크게 안 줬던 것 같고 오리콤 오리콤도 뭐 비슷한 흐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관련주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친구들 포함해서 또 이제 부방이 최근 대장주죠. 그 부방 여기도 차익 실현 이제 슬슬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한번 뛰어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직으로 돌파한다기보다는 여기 저항에 한번 걸렸다가 눌림목 줬다가 쉬었다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테크노스 그리고 핑거 파메이시 새롭게 엮인 종목들이 많죠. 태평양 물산 이 친구들이 이번 시세가 저는 끝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정계 진출이 공식화 될 때까지는 쉬었다 가더라도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근데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냥 국회의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관련주들 다 같이 나락을 가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좀 쉬었다 하더라도 아마 국회의원 뭐 하겠다라는 얘기에 맞춰서 한 번 더 움직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도 그때까지는 가져갈 만하다. 그래서 총선 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체시스는 많이 올랐네요. 노을도 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태양금속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민정책 오픈 이민정책은 이대로 유지되는지 바뀌는지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비 이렇게 정치 테마주 엮이는 친구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동훈 관련주 좀 봤었고 기성교육 교육주들도 근데 바닥에서 제 생각에는 그냥 연말에 보통 내년 관련해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저출산 교육은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교육주들이 움직였던 패턴이 많아서 최근 박스권에서 이렇게 바닥권 매집도 많이 보이니까 교육주들이 그런 마지막 내년 정책주로 엮이면서 한번 움직일까 아니면 뭐 수능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 그때 움직일까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한동훈 정책주로 지금 엮이는 흐름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매집도 잘 되는 종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비상교육도 이렇게 매집이 됐었고 메가임
메가MD는 이미 방향성 여기서 매집 이후 방향성 위로 방향전환을 한 상태였고 YBM넷 YBM넷도 여기 바닥 구간에서 계속 매집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 교육주에. 그리고 IB김용 AB김용은 아직 크게 못 올랐는데 이 친구도 뭔가 매집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주들이 정책주를 엮이든 그게 아니든 일단 매집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슈로도 한번 움직일 여지는 있지 않은 섹터라고 있는 섹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 토큰 증권 얘기를 하자면 토큰 증권은 이제 STO 장내 시장 거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눈앞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지부진하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슬슬 본격화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도 내년 초 업계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STO 장내 시장 개설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미술품,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토큰 증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또 이제 이슈화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정으로 한번 보면 여기 일정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토큰 증권 발행사 관계자는 이달 말 금융당국의 규제 특례를 승인하고 증권신고서 통과가 이루어져도 거래소 상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장 절차와 공시 준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통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이달 말 기준으로 규제 특례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달 말이면 이제 9일 남았으니까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보자. 갤럭시아 머니테리. 이 친구가 제가 대장이라 했었죠. 근데 대장이었는데 최근 이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왔고요. 저항은 어김없이 이전 고점 부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장대 음봉이 걸쳐져 있는 이 장대 음봉이 저는 저항이라 생각하고 정확히 여기 터치하고 이렇게 빠졌죠. 네, 빠졌는데 어제 비도 뜨고 그저께 비도 뜨고 오늘도 이제 매도 신호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방향성을 멈추고 이쯤에서 요 6,500원짜리 유지를 한다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많이 움직여서 갤럭시아 SM 이 친구가 매집 이후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기준봉 잡고 이 안에서 크게 오르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음,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하면 위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갤럭시 SM도 일단 움직일 준비를 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위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넓게 보더라도 지금 있는 가격대가 이런 박스권 가격대다라는 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두 친구들보다 K옥션, 서울옥션이 많이 움직였다. K옥션 18%로 이 친구도 조정 많이 받아서 바닥에서 움직이는데 시총이 1,000억 정도 되네요. 1,000억 정도 되고 일단 추세를 갖다가 돌파하긴 했는데 뭔가 조금 더 조정을 받았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은 감이 있습니다. 일단 아직 저항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 돌파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5,148원 여기 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옥션 서울옥션도 13% 급등을 했고요. 거래량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도 예전에 이때는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 뭐였지? NFT였나요? 네, 그걸로 한번 시세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반등할 때 방향성을 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가장 바닥에서 나빠 보이지 않는 거는 아까 갤럭시아 SM, 그 다음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자리가 잡히면 이렇게 정도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오늘 나왔던 이슈 자체는 뭐 크게 별건 없는데 음, 이거는 근데 이 기사는 저희가 좀 첨부를 한 이유가 벌써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속 100km로
자율주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아직까지는 이 핸들이 왜 있겠어요? 잡으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것도 주행 보조 기능이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한 사람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점점 대담하게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일부 좀 움직였다가 꼬리만 달리고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이평선 저항을 뚫지 못했습니다. 60일 이평선에 한번 걸렸고 동시에 가격 저항선도 위치하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17만 5천 원 부근, 그래서 여기도 가격 저항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돌파하지 못했고 일단 쌍바닥 찍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올랐을 때는 이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의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데 자율주행으로 넘어갔을 때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오토에버의 수혜적 강도가 가장 크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현대차에서 이제 제네시스 레벨 3 제네시스 중심으로 레벨 3 출시한다 했었죠. 근데 음, 아직 레벨 3 자율주행이 올해 한다 했다가 한번 미뤄졌고 아직 일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발 자율주행은 그렇고요. 그 외에는 뭐 테슬라나 혹은 다른 쪽 관련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안에서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 몇 개가 있는데 슈어소프트 테크는 현대차 이 블록딜 관련해서 이렇게 좀 급락했었던 종목이죠. 이 친구도 슬슬 이제 바닥을 좀 잡는 흐름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매도 신호들이 좀 뜨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차라리 스마트 레이더 이 친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저희가 며칠 전에 계속 얘기했었죠.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뜬 수급봉부터는 눈여겨봐야 된다 라고 한 시점부터 아직까지 상승 추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만 하지 않는다면 천천히 추세를 좀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칩. 넥스트 칩이 6.67%. 반도체지만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도 시총이 좀 있더라도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게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탐방 열심히 많이 다니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 전업 투자하신 분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칩도 그런 쪽에 이제 수급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지금 2만 원, 2만 300원쯤 여기 돌파를 한다면 한 번 더 위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동차 쪽이 좀 쉬어가니까 자율주행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최근 그런 배달 로봇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상용화가 있었죠. 제가 그 법안 까먹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기사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자율주행과 로봇이 함께 묶여서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움직일 때 자율주행이지만 드론도 나중에 자율주행 돼야 되고 배달 로봇도 결국은 다 자율주행이니까 이걸 로봇 플러스 자율주행의 흐름으로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로봇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 로봇주와 함께 자율주행이 지금 묶여서 움직이는 흐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했던 키워드들은 쭉 한번 살펴봤었고 오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